네, 지금까지 오늘 장에 대한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소초지점 이영수 부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오늘 시장이 넘어갔는데 오늘 시장의 이슈를 좀 짧게 먼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같이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을 좀 했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반등이 나왔던 부분을 그대로 다시 되돌려주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분위기로 장이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 무척 조금 불길한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또 내일 옵션 만기일이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도, 그다음에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내일 시장도 역시 불안한 가운데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늘 장이 끝났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그동안 조정을 좀 받으면서 좀 반등에 기대를 좀 해왔었는데요. 물론 2000포인트가 깨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은 좀 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보통 194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정도까지 지지선을 봤는데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가는 것 쪽으로 좀 더 확률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이 시장을 끌고 왔던 가장 큰 주체였던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도 물량, 물론 크게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누가 사주지 않는 가운데 조금씩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들이 일단은 수급에 따라서 변동성이 시장이 좀 커졌다라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전기가스라든가 음식료, 그다음에 통신업 같은 이런 주가 조정 시에 좀 방어가 될 수 있는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미국 시장이나 지금 중국 시장 관련돼 가지고 이벤트들이 그래도 큰 이슈 없이 넘어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약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지금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불안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모멘텀이 없다는 게 가장 시장의 불안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에서는 3중 전회가 폐막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만큼 강력한 개혁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실망감으로 좀 표현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중국의 18기 3중 전회가 마감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본다 그러면 가장 크게 우리 증권시장, 금융시장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시장이 자원 배분에 의해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도를 하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결국 시장 경제에 좀 더 확실하게 의존을 시키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제, 비공유제 같은 경제의 공조원에 대해서 천명을 했고요. 심화 개혁을 위해서 영도조소를 설치를 하면서 개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방향을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또 최근에 국가 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영토 분쟁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좀 더 강한 공권력을 행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혔고요. 사법권력 운영기제를 설립을 해가지고 인권 사법제도를 개선을 하면서 자국민의 인권을 좀 개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방향을 잡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3중전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방향, 어떤 실행안이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정책에 대한 원론적 방향만 제시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실망감이 시장에서 있었던 것 같고요. 향후 중국 정부의 세부 정책 내용은 좀 시간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올 12월에 경제 공작회의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있을 3월에 전인대회에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부분은 중국이 고성장보다는 내부적으로 질적인 성장을 유지를 하면서 내년도 GDP 성장률도 목표치가 좀 하향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하면서 시장에는 조금 좋지 않은 영향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경기 둔화 우려, 즉 GDP 성장률이 좀 낮아지는 거 한 7%대까지 낮아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감이 나오긴 했는데요. 7%, 7.5% 전후로 지속적인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런 경기 둔화 우려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화학주라든가 정유주들이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되면서 좀 일시적인 소음으로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고 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중 전해와 관련된 이슈 점검을 해봤습니다. 시장이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컸습니다. 기관 동반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수급 주체별로 매매 종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제 매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시장이 매력적인 이유. 그래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럼 과연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과연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44일 동안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던 게 8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준비된 표를 보시게 되면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연속 순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경이로운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한 20개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즉 전기전자, IT의 대표적인 두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네이버, 그다음에 전혀 주가의 움직임이 크지 않았지만 어쨌든 포스코라는 종목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어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통신주의 대표적인 SK텔레콤과 한국전력이 올라와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할 만하고요. 그다음에 기아차, 금융주에서는 하나금융, 신한주주, 그다음에 조선주에서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부품주로 현대모비스라든가 한국타이어가 들어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런 44일 동안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면서 사들인 업종군을 이렇게 살펴본다 그러면, 상위 업종을 본다 그러면 자동차 업종,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화학, 이런 자동차 부품, 그런데 약간은 특이하게 방어주 성격이 있는 SK텔레콤이라든가 삼성생명, 한국전력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은행주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앞으로도 좀 외국인들이 매수가 다시 시작이 된다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러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44일 동안 사는 동안 기관들은 사실 실제적으로 주식을 계속 팔았습니다. 순매도가 계속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기관들이 순수하게 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삼성물산, NHN엔터, 그다음에 KB금융, 롯데케미칼,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대림산업, 한국가스공사, 삼성전기, SM 이런 종목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 현대모비스와 신한지주는 겹친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반 순매수로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는 거. 즉 현대모비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 연속 순매도가 지금 11월 4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11월 13일 오늘까지 7일, 연속 8일인데요. 8일 동안 외국인들이 아주 많이 매도 물량이 나온 건 아니지만 몇백억씩 아니면 조금 천억이 좀 넘는 매도 물량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동안 과연 그럼 외국인들이 사들인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느냐 보시면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현대위아, NC소프트, KCC, 한국타이어, CJ오쇼핑, 인터파크, 서울반도체, KB금융, 코스닥 종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종목에 제가 같이 올렸는데요. 최근에 강한 흐름을 이어왔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은 사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기관은 과연 어떤 종목을 샀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들이 사게 된 거는 포스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제가 봤을 땐 같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기아차,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LG화학, 현대모비스, 롯데캐피탈, SK이노베이션, 하나금융지주. 이런 부분입니다. 즉 기관들이 주로 사게 된 종목들은 화학의 대표적인 종목, 네. 그다음에 정유의 대표적인 종목, 그다음에 자동차 대표적인 종목. 이렇게 기관들은 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최근 11월 달 들어서 고점에서 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의 종목들입니다. 즉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기관들은 이런 종목들을 사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외국인들이 이렇게 연속 순매도하는 7일 동안 진짜 외국인들이 판 종목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진짜 판 종목들은 포스코, LG화학, 기아차, SK이노베이션, LG전자, 삼성중공업, 현대차, 롯데케미칼,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네. 보시게 되면 기관들이 산 종목하고 반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한 종목들을 기관들이 지금 사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마지막으로 주체별 이런 순매수 종목을 체크를 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은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같이 사고 있는 동반 순매수하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조정 속에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힌트를 갖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매수하는 종목들, 기관과는 좀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동시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의 수급을 확인해 보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방향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또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내일이 두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략 간단하게 세워주시죠. 옵션 만기일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미국 시장의 이슈도 있고요. 하지만 추가 조정에 대한 부분은 오늘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1950포인트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을 좀 옵션 만기일 시장을 좀 오전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조정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항상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조정에 좀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주체를 잘 파악하셔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정받은 대형주 같은 경우 분할 매수 관점,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종목별로 실적에 대한 체크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체크를 꼭 하시고 종목을 선택을 하시길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방을 좀 열어놓는 전략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1950선까지 지지를 확인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자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이영수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